저는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의 윤슬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탄소 중립의 열쇠, 기후테크 인재 양성이란 주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 기후테크라는 산업이 수많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 기술군들이 지금 모이고 있으며 또 정책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책들이 지금 정책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뒤에서도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기반으로 기후테크 정책이나 또 투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나 또 다양한 확산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기관이자 또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 많은 또 발제자 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사실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 키워드를 좀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후테크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위기라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류 대표님께서도 소개해 주시고 또 그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후테크가 이제 5개의 분야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특히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클린테크와 카본테크의 가장 큰 투자와 또 정책적 지원이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후테크가 실제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육성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표명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보면 기후테크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언급될 만큼 이제 우리에게 이 업계에 대한 관심과 또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현황을 보면 사실 국내 기후테크 유니콘이 현재로서는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좀 보시면 해외 유니콘 중에서 이제 에코테크 기업 중 하나인 폐기물 업계 우버라 불리는 루비콘의 경우에는 민간, 공공, 또 가정 대상으로 폐기물과 재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자들을 이끌어내고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유명한 셀럽들도 이러한 기후테크 기업에 상당히 투자와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위스의 대표적인 기후테크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업 역시 이제 유니콘 사례에 꼽힙니다. 2009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기술, 다크라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트라이프, 쇼티파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러한 이 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곳 모두 이제 미국과 또 유럽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목표 하에 정부 정책도 이제 다양한 예산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의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또 지방 소재의 기후테크 기업 스타트업들을 좀 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그 테크 분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영역에 가장 많은 기술군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고 또 설비 투자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함으로써 좀 많은 마중물 자금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계획 안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 섹터 간 연계형 모델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ESS 기술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계해서 에너지 자원 순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 기업이나 또는 스마트팜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합해서 농업과 에너지 융합형 솔루션을 이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 이제 단일 기술 기업 대비 높은 진입 장벽과 차별화된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여러분들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제 앞서서 기후테크의 뭐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왜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 시그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기후테크 산업 내에서는 굉장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렸던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이제는 이제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수익을 창출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타겟으로 해야 되는 이 국내 기후테크 시장의 특성이 어떤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 중심으로 기후테크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2024년도 10월에 낸 보고서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기술군들 중에서도 탈탄소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전기차나 태양광 또 배터리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후테크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외 기후테크 산업 구조는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비중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산업 구조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제 한국은 다양한 기술들로 이 기후테크 산업의 어떤 기술 대상군들이 굉장히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야 하고 또 청년 사업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군이 무엇인지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또 많이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기후테크 영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다양한 기술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과 또 인적 자원이 잘 활용이 된다면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오테크라고 해서 탄소 데이터나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TCFD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기후공시 의무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추세 속에서 측정과 보고, 검증할 수 있는 MRV 솔루션 수요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익화 전략 모델은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다양한 OTT 프로그램들 구독하듯이 이런 구독 모델을 통해서 장기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규제 기반 시장이라는 어떠한 시장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강조해서 투자 유치까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들 이제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탈탄소 모빌리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 연료 전지차라든지 친환경 선박, 항공, 또 기존 자동차나 조선 사업과 연계해서 글로벌 시장을 바로 겨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중심의 대형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도 연계해서 이러한 어떤 초기 자금, 초기 마중물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체계가 같이 병행이 된다면 굉장히 또 효과적인 그 투자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교육과 청년 그리고 기후테크 혁신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제 앞서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학계의 경우에는 연구와 또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글로벌 아젠다를 좀 던지고 이 기후테크 산업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와 IPCC와 같은 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테크 센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같은 기조를 갖고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학계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또 신기술 실증을 주도하고 또 글로벌 무대로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라운드를 함께 확장하는 게 또 이제 청년들이 또 실제 직접적으로 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찾아 나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기후테크 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 사회 전환의 동력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인재 양성 전략과 청년 기회라는 이제 그 타이틀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 전략은 사실 되게 많은 학교들과 또 연구기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와닿는 그런 어떤 전략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학계 입장에서도 좀 들고 있는 게 조금은 천편일률적인 뭔가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 그 관련한 그런 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혜를 받아서 혁신을 이뤄내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성공적인 그런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게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탄소 시장이라든지 또 에너지 기업이나 공기관들 또 정책기관, 국제기구들 이런 곳들에서 기후테크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그런 포지션들이 열리고 있고 또 창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기후테크 영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술 영역들에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좀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와 같은 연구기관 또 학계가 많은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후테크 센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연구나 뭐 언론 다양한 영역에서 좀 현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께도 홍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